네, 지난 시간들을 다 이제 보면서 형충파에도 보고 12운송에서 천간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 내 구역인가, 내가 편안하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땅인가, 자기의 지역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어, 그런 것들이 이제 형성돼서 서로 상호간의 관계를 갖는 것을 알아보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를 한번 기둥을 세워서 그 속에서 지지나 천간이 활동하는 것을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로 보면 연, 월, 일, 그 다음에 시가 있죠. 그죠? 이렇게 시가 있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천간이 위에 자리 잡고, 그렇죠? 천간이 자리 잡고, 그 다음 밑에 지지 뿌리가 자리 잡죠. 그죠? 그래서 사주팔자, 그렇죠? 무조건 이 천간은, 일부 명리학에서는 천간만 바라보면서 뭐 수생목 그러는데, 절대로 성진명에서는 천간은 사회적인 활동, 그 다음에 꽃을 피우느냐 못 피우느냐, 꽃을 피우느냐는 것은 지지에 의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지지에 이런 내지 형이 있으면 이 위에 있는 천간은 절대로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꽃을 피우지 못한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가령 뭐 내가 선생이다, 저 사람 선생이야, 어디 보면 선생이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죠. 저는 정치인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교도소 갔다 왔대. 저 사람 깡패야. 여기 천간에 드러나는 것이죠. 지지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천간보다 성진명리학에서는 지지를, 여기를 보고 꽃을 피웠다, 뭐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지지를 보고 이 사주는 꽃 자체가 없고 또 꽃몽우리만 있을 뿐이지 아직 피지는 못했구나. 언제 필 것인가. 그건 뭐 이제 지지가 나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주의 지지가 나쁘면 대운이나, 그렇죠, 대운에서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대운은 10년간에 나한테 보약과 같은 그런 기운을 주는 적이니까 대운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지지가 형성되고 천간이 형성되고, 그래서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 자, 연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자, 연은 초년을 얘기하고, 초년 어린 시절, 내 고향 땅에서 초년, 이거 고향이죠. 연은 고향이기도 하고, 조상의 자리이기도 하고, 고향이니까 내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조상의 자리고, 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초년을 지나서 여기에 30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죠? 내가 윗사람의 도움 내지는 어머니 부모 밑에서 교육도 받고, 또 학교에 가서 스승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내가 어떤 완성체를 만드는, 그렇죠?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조건들을 만들 수 있는 게 30대. 그리고 30 전에 일찍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뒤늦게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자리를 잡고. 그래서 여기는 초년, 그렇죠? 초년이고, 여기는 청년 시절, 그러니까 30대까지의 청년 시절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이제 중년이죠. 내 가정을 잡는, 그렇죠? 여기는 50대까지, 50 이후는 이제 우리가 노년이죠. 노년. 청년 시절이고, 여기는 중장년 시절. 내가 자립해서 내 가정을 이루는 시절. 그래서 여기는, 조상의 궁이다. 여기는 아버지의 자리다. 천간은 아버지 자리다. 아버지 궁이죠, 여기가, 고향이. 조상이, 아버지가 조상으로 해서 이제 태어나서 아버지 궁이죠. 여기는 형제. 그렇죠? 형제의 궁이죠. 모궁이면서도.
여긴 조상이고 여긴 모궁이고 나의 모궁이면서 형제의 궁도 되죠. 네. 아버지는 돈을 벌어다 주고 그 다음에 어떠한 큰 그릇에 대해서 가치관을 심어줄 뿐이지 살림살이는 이 모궁에서 어머니가 하는 것이죠. 그죠? 여기 모궁이죠. 그래서 요때 청년시대 공부와 어떤 기량을 다 바꿔서 있기 때문에 월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월지가 어떻게 내가 청년시를 어떻게 보내고 모궁과 또 조상의 음덕과 아버지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떤 그릇이 되느냐 여기서 이제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죠. 그래서 월이 잘 서야 좋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기반을 해서 내가 나중에 내 가정을 잡을 때 여기에 궁이 또 어떻게 잘 서 있느냐 또 내가 말년에 궁이 어떻게 잘 서 있느냐 그렇죠. 여기는 이제 자식궁 말년이면서 자식궁 중장년에서 나의 보금자리 내가 만들어 내 처가 있다든지 처와 자식이 있다든지 또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과 내 자식이 나의 보금자리죠. 여기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일지와 월지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은 형제절이고 여기 나 여기는 자식이죠. 여기는 자식. 여기는 조상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아버지 자리인데 여기에 내가 내가 만약에 간목이라고 할 경우 그렇죠? 인을 깔고 있다. 그렇죠? 여기 사 형을 이제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 자, 내가 인을 깔고 있으니까 내 영역이니까 좋죠. 근데 뭐가 옆에 와서 이제 껌식한 양의 기운이 옆에 와 있죠. 그죠? 여기는 간목이 있고 본인 나죠. 나의 의지에 저기니까 내 집안에 그렇죠. 나죠. 여기는 어머니 모의 궁이죠. 그 다음에 나의 월지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이 여기서 기량을 갖고 뭐 해가지고 내가 그릇이 될 수 있는 대공과 같은 그런 핵심적인 월지죠. 어머니가 역할을 많이 하죠. 이제 여기 모궁에서 형제 또 나 의식주를 아버지는 돈을 벌어야 어머니는 살림살이하면서 교육도 원래 교육은 어머니가 시키는 겁니다. 아버지는 나가서 일하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죠. 집에서 어머니가 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가 교육도 시키고 의식주도 주고 보살펴 주고 그렇죠? 그래서 모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머니 이제 육신으로만 지금 만드는데 육신보다 어머니 궁에 간목이 있고 어머니 궁에는 경금이 있죠. 병화가 있고 그렇죠? 무토가 있다. 자, 유정할 수 없죠. 일단은 뭐 본인의 기운이 있지만 옆에 또 서로 다툼이 있는 그런 형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머니 군이니까 여기 어머니 마음이 포함이 돼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유정한 관계는 아니니까. 그럼 어머니는 갑경충 어머니가 호랑이와 같다 이거. 7살이니까 호랑이로 비교하는 거. 호랑이로 비교하는 유정하지가 못하죠. 말 한마디 하더라도 다정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죠. 유정하지가 못하죠. 표독하게. 나한테 차디 차다는 얘기죠. 어머니 마음이.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가 나에게 내가 교육도 시키고 교육이 뭐니까 수니까 임수인데 임수가 벌써 어머니 마음이 너 교육받아서 뭐하냐. 무토가 치니까. 그렇죠? 어머니 마음에 여기 무토가 있으니까. 교육받아서 뭐해. 병화가 뭡니까? 나의 피를 빨아서 힘든 일만 시킨다. 그냥 벌어먹 해서 내가 시킨 데만 일만 하면 되지. 무슨 교육이냐. 무토는 임수를 치니까 임수가 올 것이 없고 교육이 나에서 교육을 받고 세상에 식견을 넓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기 때문에 어머니가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이죠. 병화 역시 그렇죠. 어머니의 마음이
돈이 어딨냐? 무토가 이 감목에 있으니 돈이 자기 돈이 아니죠. 그래서 요 어머니의 마음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 천간의 위에. 그렇죠? 만약 여기 내가 형제 을목이 있다면은 어머니는 나한테 무정하고 내 형제들한테 유정하고 을목이 들어있다. 그죠? 나의 의지가 꺾이고 교육도 방해하고 또 여기 병화는 힘든 일을 하면서 신금을 치니까 신금은 뭡니까? 내가 정직하게 법을 잘 지키고 도덕도 잘 지키고 도덕성도 있고 그래서 내 출세죠. 내가 보면은 관은 출세니까. 근데 너 출세할 필요는 뭐가 있냐? 돈 들여가면서 뭐 출세할 필요가 뭐냐? 그냥 일만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마음이 어머니 마음은 간목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을목에 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을목은 벌써 서로 겁제관계이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빼앗고 뺏기고 나한테 도움도 안 되고 어머니도 천륜으로서 내 어머니니까 밥은 굶기지 않겠죠. 그죠? 천륜으로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기는 하지만 어머니의 다정다감한 마음은 없고 그죠? 차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기반을 잡아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어머니가 못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그릇이 벌써 여기서부터 좀 힘들어진다.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우리가 경화가 있고 여기에 신까지 삼형사 신까지 있다. 더 일이 커지는 거죠. 벌써 초년서부터 힘들어지는 것이죠. 덕이 없죠. 이 신에서 벌써 멀리 떨어 고향을 떨어져 있으니까 벌써 고향을 떠나올 확률도 많다는 얘기죠. 신은 조상이요 내 고향이다. 벌써 여기는 경금이 있고 아주 왕성한 경금이 있고 내 의지를 꺾고 또 무토도 있고 임수가 있어도 조상의 임수가 있어도 이건 아주 미약하죠. 적지의 장생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 교육시키고 뭐 이런 것이 모자라도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여기서 신금이 있다. 초년에 여기 초년이니까 이거는 조상이니까 고향의 땅이니까 누구의 아버지 궁이죠. 아버지의 궁이 어떻게 선느냐에 또 틀려진다는 거죠. 그죠? 아버지가 이게 양이 기운인데 양이 기운은 이 오행이 들어있다. 근데 이때 무토가 들어있다든가. 그렇죠? 그러면은 벌써 나와 아버지가 나와 관계가 벌써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정하지 못하다는 게 벌써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버지는 신을 자기 고향에 그 양기운을 가지고서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아버지 자체는 좋죠. 아버지 자체는 고향에서 어떤 좀 방국계나 낄 수도 있고 활동도 하고 또 같은 조상의 궁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조상으로부터 전답을 받을 수 확률도 있죠. 전답을 받을 수 확률도. 아버지한테는 좋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목급토 돈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만 좋을 뿐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정이 없다. 아버지조차 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운이 전혀 없다고 봐야죠. 고향에 조상의 운도 없고. 이런 걸 깔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 초년 시절이나 또 이 중년에 형까지 일어나서 집안이나 어려움이 어떻게 따르지 평온할 수가 없죠. 그죠? 지지가 이렇게 흘러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만약에 아버지가 무토가 아니고 기토가 있다. 그렇죠? 기토가 있으면 벌써 아버지하고 조상하고 안 맞죠. 그죠? 근데 조상의 아버지가 양의 기운에 있는 아버지가 힘을 필 수가 없죠. 기토가.
정화와 기토가 이제 12연성 같으니까 절지가 돼, 절. 아주 나약하죠. 그래서 나약하지만, 아버지가 능력으로 자기 고향에서 조상에서 음덕을 못 받는 것이죠. 위에 뿌리가. 그러니까, 가난할 수도 있죠. 조상의 내 고향에서 가난한 농부, 뭐 전답도 뭐 없을 수도 있고 아주 가난하죠.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항상 나를 생각하고 나한테 가치관을 주고 너희 다면서 커서 큰 그릇이 돼야 돼. 공부도 시키려면 없는 과정에서 아버지는 나한테 유정하게 공부도 가르치고 나한테 어떤 가치관도 심어주고 세상에 나가서 크게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하죠. 없지만 조상으로도 받은 게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위아래 지지와 어떻게 서로 상호관계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그래서 아버지가 해주는 그런 가치 천가는 정신이라고 그랬죠. 정신. 이 아버지가 나한테 정신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다는 가치관에 있어서 틀리죠. 그죠? 형제는 나한테 아무가 밥 한 그릇 더 뺏어가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여기 모궁이기 때문에 어머니 마음은 이 을목이 같지만 반대로 아버지의 마음은 얘는 출살이로 요 형제들은 아버지한테 대들고 반항하고 그렇지만 아버지는 간목은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없는 아버지만 비록 없는 아버지 가난한 아버지지만 아버지에 효도하고 아버지 마음은 나한테 있고 무토가 있을 경우에는 아버지하고 상극이 됩니다. 상극이 되죠. 그래서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천간과 지지를 잘 살펴야지 무조건 천간만 중점으로 둔다니까 지지만 중점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려 맞추면서 목생화 금생수 해서 뭐가 어떻고 저쩌고 말이 안 되죠. 엮는 거죠. 엮어서 가는 거죠.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거. 50% 50%. 듣는 입장에서 저건 맞아. 또 아니야라는 잊어버려요. 맞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요 천간과 지지가 영향이 굉장히 크다. 벌써 사명살이 일어나니까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요 사명살이 일어난다고 해도 천간에 나의 오행이 있으면 정신적으로 버팁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버티다가 나중에 결국 여기에 자기 노후에 늦어도 가정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내가 가정을 갖기 전에 불편하지만 여기에 만약에 간목이 여기에 술토를 깔고 있다. 자기의 영역이 자기의 환경이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정신적으로 천간이라도 정신적으로 좋고 여기에 이제 간목이 있다. 시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온갖 파란을 겪고 온갖 방해와 어떤 도움도 없이 혼자 참 힘들게 살아오지만 결국 이제 여기에 노후가 잘 서 있다면 술토가 있으면 술토에 뭐가 있습니까? 정화가 있죠. 그 다음에 기토가 있죠. 그 다음에 신금이 있고 임수가 있다. 보이지 않는 임수가 있고 또 사회적인 지원자도 있고 지원자 정통이죠. 정통 형제. 그러니까 여기 궁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자식으로 입장에서는 자기 가정이죠. 자기 가정. 그럼 이 가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본인의 아내니까 나의 며느리가 있겠죠. 또 여기가 이제 자기의 이제 아들이면은 며느리가 있고 여식이면은 그렇죠. 사위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손주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식궁이니까 이쪽은 직계들이죠. 아버지, 형제, 나, 그 다음에 내 자식. 이쪽에는 직계가 조금 떨어져 있죠. 내 조상과 멀리 떨어진 조상과 내 어머니도 사실은 이 집안의 성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처외궁도 남편하고도 성이 다르죠. 여기도 성이 다르니까 여기는 며느리궁, 여기는 처와 남편의 궁이고 여기는 어머니 궁이고 조상의 궁.
위에서 이제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자식의 입장에서는 좋죠. 자기의 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용성을 할 때 음의 기운이에요. 자식이 좋은 집안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보면 자식 입장에서는 이게 내 자식인데 자식 입장은 정화도 있고, 그렇죠? 좋은 활동을 하고, 어디 가서 보면 직장도 제대로 있고, 장사를 해도 참, 손해보다 이익이 더 많은 장사, 나날이 가게가 불어나가는 장사도 있고, 또 재능도 있고, 또 돈이죠, 기토가. 돈도 있고. 또 아내 입장에서 간목에 금금모니까 아내니까 훌륭하고 현명하고, 이 나의 자식 궁이 좋으니까 자식이 집안이 아주 화목하고 자식과 화목하고 기토가 차오르니까 돈도 있고, 또 신금이 나를 자식을 지켜주는 신금이 있으니까 직업도 또 이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이 직업을 신금에 관이니까 벼슬 공무원이나 뭐 이쪽에서도 할 수 있고, 또 튼튼하고 몸도 나를 지켜주니까 어떤 잦은 사고도 없고, 또 임수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임수가 혀를 지원하고 튼튼하고 지식도 또 쌓아주고 지혜도 현명하게 만들고, 여기에 있는 이 역할들이 누가 사위나 며느리들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궁을 볼 때 또 말년의 입장에 와서는 여기는 본인의 말년을 또 보면 이렇게 부모 형제의 덕도 없고 조상의 덕도 없지만 수토가 있으면 말년에 일을 하죠. 말년이니까 이제는 험난에 있어도 정화가 되면 기회도 오고 좋은 일을 하고 정신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그렇죠? 네. 평화를 임수가 이제 나중에 저기 하니까 좋은 일을 하고, 그 다음 기토, 이제 돈도 말년에 자기가 돈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풍파를 견뎌서 정신적으로 버티면서 그래도 말년까지 와서 보면은 그래도 말년에 쓸쓸하지는 않다는 거죠. 돈도 뭐 많을지 어떨지는 이제 대운으로 통해서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돈도 있죠. 그죠? 자기 처가 여기 있으니까 뭐 2번 가든 3번을 가든 결국 말년에는 동반자가 있는 것이죠. 서로 의지하는, 마음에 의지하고 갔으면 동반자가 있죠. 그렇죠? 같은 간목의 입장에서는 처니까 동반자가 있죠. 돈도 있고, 남모르는 돈이 박혀 있는 거죠. 어디 뭐 건물 하나라도 세를 받아 먹든지, 은행에다 저축해 놓고서 있든지, 연금이 나오든지, 보장이 돼 있죠, 돈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신금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켜 늙어서도 건강하게, 질병 없이 건강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나를 늙어서도 추하게 만들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임수가, 보이지 않는 임수가 가득하니까 혈이 장수하죠, 장수. 아주 늙어서도 얼굴이 뻘그스름하니 장수하죠. 정력도 있고, 늙어 70대까지도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말년에 이렇게 말년에 있으면 이런 풍파를 겪어. 인생 사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풍파만 있다면 어디 살겠습니까? 그래도 말년에 무언가가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면 살만하죠. 그래서 이런 사주를 볼 때, 근데 여기 말년에조차 근데 여기에 어차피 내 술토, 나의 운길이 있는데 이 오행이 오면 이 오행들은 힘을 못 쓰는 오행들이죠. 병사며 절태양에 걸리게 돼 있죠. 식윤성 우리가 봤을 때 술토에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 오행이 온다 하들, 그렇죠? 오행이 온다 한들 힘을 못 쓰니까 나한테 크게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뭐 이런 건 조금 있으면 크게 없고, 여기에 만약에 이 오행이 온다면, 여기 이제 간목이 왔을 때는 이때 이제 모든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회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인정되는 그런 소리. 간목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고, 늙어서도 사람들이 많이
여기 주위에 있고 사회적으로 돕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뭐 명예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정화가 오면은 더 좋죠. 확연하게 여기서 작은 일을 하면서 잘하면은 사회 두각을 나타나는 기회도 오고 내가 일하는 게 사회에 큰 바탕이 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토가 오면은 벌써 누가 봐도 저 사람 땅도 많아 부동산 한번 뭐 해가지고서 기토가 오면 부동산 그리고 처니까 참 이쁘고 처가 잘하고 처적이 아주 좋아. 처로 인해서 처가 뭘 하고 있는데 처로에 돈도 많이 벌고 그랬어. 또 신금 같은 경우는 관이니까 신금 같은 게 말년에 있으면은 뒤늦게 어떤 명예를 얻는다든가 권력을 얻는다든가 그럴 수도 있고 임수가 있으면 뭡니까 지식이니까 지식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늦게나마 공부하고 또 뭐 철학을 한다든가 정년퇴직하고 철학을 한다든가 무슨 학술 이런 정신적으로 이제 그런 지혜를 탐구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서로 조화가 되면 자식도 잘 되고 내 노후도 좋고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해서 아주 쉽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형축파열 여기는 벌써 초년이나 중년대 가정에 있을 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말년에 대해서 수토가 있기 때문에